저 집은 뭔데 보호비를 안 내는 거야? 춘장 볶던 중국집 할머니가 양동시장 상인을 괴롭히던 조폭들을 국자 하나로 때려 눕혔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고 싶었던 광주 제1파 전설의 킬러 최마담. 그날 이후 광주 전체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광주 양동시장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이곳은 지금 김장철을 맞아 더욱 활기가 넘치고 있어요. 골목마다 빨간 고추, 하얀 무, 초록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고 상인들의 정감 있는 목소리가 시장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 커다란 배추를 고르는 아주머니들, 양은 대야에 물을 씻는 상인들의 모습이 정겹게 펼쳐져 있죠. 아이고, 올해 배추는 작년보다 더 실하네요. 이거 한 포기만 있어도 김치 한 독 충분하겠어요. 고추는 조금 덜 매운 걸로 골라드릴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시장 안으로 발을 들이면 온갖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겨울이면 더욱 정겨운 이 냄새들은 양동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해 주죠. 양동시장의 한 구석, 조금은 외진 골목 끝에 있는 대성각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붉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쓰인 대성각이란 글자는 아직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게 앞에는 낡은 나무 의자 몇 개가 놓여 있고 창문에는 약간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어요. 짜장면 4,000원, 짬뽕 5,000원, 탕수육 소이만 5,000원.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 눈에 띕니다. 문을 열면 춘장 볶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죠. 그 안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최정혜 씨가 묵묵히 웍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단단한 체격에 눈빛은 또렷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쭉 곧게 뻗은 허리, 지금까지도 한 번도 구부러진 적 없는 듯한 단단한 자세가 인상적이에요. 정혜 씨는 주방에서 홀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30년 넘게 웍을 휘둘러 단련된 탓인지 굵고 힘이 넘쳐 보이죠. 검은색 고무줄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깔끔하게 다림질된 알치마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가게 안은 오래되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요. 정혜 누님, 오늘도 짜장면 잘 팔렸어요? 여기 지나가는데 너무 냄새가 좋아서 한 그릇 먹고 가려고요. 시장 건너편 생선가게 김영철 씨가 들어오며 공손히 묻습니다. 김영철 씨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혜 씨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묘하게도 양동시장 사람들은 모두 정혜 씨를 누님이라 부르며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심지어 정혜 씨보다 나이가 많은 상인들도 그녀를 누님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정혜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춘장을 볶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희미한 문신 자국이 보이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끔 소매가 거쳐 올라갈 때 보이는 팔뚝의 흉터들도 모두 눈치채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죠. 그것이 양동시장의 불문율이기도 합니다. 영철 씨, 오늘 생선 장사는 잘 됐어요? 정혜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쇠와 같은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아이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생선을 잘 안 사 먹어서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은 명태가 좀 팔렸으니 다행이지요. 김영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웃을 때면 눈이 반달처럼 휘어져 친근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짜장면 한 그릇을 내왔어요. 김영철 씨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혜 누님 춘장은 옛날 맛 그대로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짜장면은 뭔가 깊은 맛이 안 나요.
하지만 누님 짜장면은 언제 먹어도 그 맛이 그대로입니다. 근처 국밥집 주인 상철이 들어오며 말합니다. 그는 늘 정혜 씨의 짜장면을 즐겨 먹는 단골이죠. 40대 중반의 상철은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코끝이 항상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뜨거운 국밥 앞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탓인지 얼굴은 항상 상기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순수하고 맑아서 마치 커다란 어린아이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혜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면 삶는 솥에 면발을 넣습니다. 그녀의 손목이 휘두르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듯 능숙하고 정확합니다. 물이 끓는 솥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 위로 정혜 씨의 얼굴이 살짝 붉게 물들었어요.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상철이 오늘도 국밥집 손님 많았어?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상철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님. 오늘은 특히 많았어요. 추운 날씨 덕분에 뜨끈한 국밥이 잘 나갔죠. 근데 저녁 장사 끝나고 한 그릇 먹으러 왔어요. 누님 짜장면 생각나서요. 상철의 말에 정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면발을 건져 올려 찬물에 헹구고 춘장 소스와 함께 그릇에 담았어요. 완성된 짜장면은 윤기가 흐르고 깊은 색의 춘장 소스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양동시장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최정의 누님은 30년 전 광주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제1파의 부두목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녀가 주먹을 휘두르던 시절에는 광주 유흥가와 시장 일대에서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춘장 누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그녀는 한때 광주 지역 폭력 조직의 여성 두목으로 명성을 떨쳤어요. 누가 감히 춘장 누님의 영역을 건드리나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녀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한 번 맞은 사람은 2번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었죠. 특히 그녀가 들고 다니던 긴 국자와 무거운 웍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국자로 정확히 급소를 찌르고 웍으로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그녀만의 독특한 싸움 방식은 많은 이야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집을 열었어요. 그 이유는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고 정혜 씨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1파가 해체되고 그녀가 모든 조직 활동에서 손을 뗐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이죠. 그 후 30년 동안 그녀는 묵묵히 대성각을 운영했습니다. 한때 광주를 휘저었던 그 매서운 손은 이제 춘장을 볶고 면을 삶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야. 이것이 그녀가 가끔 술자리에서 하는 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어요. 현재의 정혜 누님은 그저 춘장 냄새 가득한 중국집 주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양동시장은 오랫동안 안전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춘장 누님이 있는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정혜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재료를 준비하고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중국집을 운영합니다. 그녀는 직접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릅니다. 양파는 단단하고 싱싱한 것으로, 돼지고기는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그리고 춘장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죠. 그녀의 짜장면은 양동시장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이 났어요. 특히 춘장을 직접 볶아 만드는 깊은 맛이 일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혜 씨의 손에는 항상 무거운 웍과 긴 국자가 들려 있어요. 그 도구들을 다루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무술 고수와도 같습니다. 웍을 든 그녀의 손목은 빠르게 움직이며 재료를 튀기고 볶고 섞습니다. 불꽃이 확 올라오면 재빠르게 웍을 들어 올려 공중에서 재료를 섞는 묘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그녀의 요리 실력은 과거 무술 실력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혜 누님 솜씨는 진짜 대단해. 저 무거운 웍을 하루 종일 휘두르는데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으니 상인들은 이렇게 감탄하며 정혜 씨의 강인함을 칭찬합니다. 그녀는 늘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만 가끔 그 날카로운 눈빛에서 과거의 모습이 비치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 시장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면 정혜 씨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죠.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은 저절로 조용해졌습니다. 대성가게 단골 손님들은 정혜 씨가 만드는 음식에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은 바쁜 와중에도 정혜 씨의 짜장면 한 그릇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랬어요. 정혜 씨는 그런 상인들에게 가끔 덤으로 만두나 탕수육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것이 그녀가 시장 사람들에게 보내는 애정의 표현이었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맛있는 음식이 최고의 위로야. 정혜 씨가 가끔 중얼거리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드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힘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과거의 삶을 보상하는 그녀만의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양동시장의 일상은 어느 봄날 검은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나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명 남짓한 젊은이들은 시장을 활보하며 상인들을 노려보고 때로는 물건을 함부로 집어들기도 했어요. 그들의 목에는 작은 용 문신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귀에는 굵은 귀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그들 중 몇몇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팔뚝에도 여러 문신을 새겨놓아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저 친구들 제일파 잔당들 아니야? 그래, 옛날 정의 누님 조직 후예들이라던데. 상인들은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청년단의 리더로 보이는 태섭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단번에 리더임을 알아볼 수 있었죠. 특히 그의 눈빛은 교활하면서도 잔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과거 제1파가 해체된 후 일부 잔당들이 모여 새로운 청년단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들은 과거 제1파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다시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광주 외곽의 유흥가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양동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였죠. 저것들이 감히. 정혜 씨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손에 쥔 국자를 더 꽉 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잠시 과거의 날카로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무표정으로 돌아와 다시 춘장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단은 곧 시장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 가게를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이었죠. 거부하는 상인들에게는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협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아저씨.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보험이 필요한 거 알죠? 한 달에 고작 50만 원이면 아무 문제 없이 장사할 수 있어요. 태섭이 과일 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과일 가게 주인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 돈을 내기 어려운데. 주인의 말에 태섭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냉혹했습니다. 그는 진열된 사과 하나를 집어들어 한 입 베어 문 후 나머지를 바닥에 던졌어요. 아저씨,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태섭의 말에 과일 가게 주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옛날에는 정의 누님이 계셔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상인들은 한숨을 쉬며 청년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자신의 가게에만 집중한 채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중국집 밖의 일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춘장을 볶고 면을 삶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시장의 갈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가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 눈빛이 변하는 것을 눈치챈 사람도 있었습니다. 춘장을 볶으면서도 그녀의 귀는 시장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불안한 상인들의 한숨, 청년단의 위협적인 발소리,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시장의 활기까지. 어느 화창한 오후 상철이 국밥집 앞에서 청년단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순한 성격의 상철이었지만 그날은 청년단의 요구에 완강히 맞서고 있었어요. 그는 보호비를 내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했고 청년단은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이 있다고요. 다른 가게들은 다 내고 있어요. 태섭이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나는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요. 당신들 같은 건달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소. 상철의 말에 태섭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동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들은 상철을 더 가까이 둘러쌌어요. 상철이 형,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겠네. 태섭이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들은 상철을 끌고 시장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대부분은 그러면 더 큰 보복이 있을 거라며 만류했어요. 경찰이 와봤자 그때뿐이야. 나중에 더 심하게 괴롭힐 거라고. 그래도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상인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 소란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정혜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1시간 후 상철은 코피를 흘리고 옷이 찢어진 채로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거의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바지에는 흙과 피가 묻어 있었죠. 그는 비틀거리며 대성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누님, 미안해요. 그는 대성각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정혜 씨 앞에 쓰러졌습니다. 정혜 씨는 춘장을 볶던 웍에서 손을 떼고 상철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섞인 눈빛이었죠.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다쳤어? 정혜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고만 왔어요. 누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 창피해서. 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수치심으로 움츠러들었어요. 상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정혜 씨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이야기만 들어왔죠. 그런 정혜 씨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일어서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차분한 움직임이 아니라 더 날카롭고 정확한 그리고 위협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누구한테 맞았어? 정혜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섭이라는 놈이요. 검은 티에 목에 용 문신 있는. 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정혜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국자와 웍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사용해 반들반들해진 국자와 묵직한 철제 웍이었습니다. 국자의 손잡이는 오랜 사용으로 매끄러웠고 웍의 표면은 불빛에 반사되어 검게 빛났습니다. 정혜 씨는 국자와 웍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국자의 손잡이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웍의 가장자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30년 동안 요리를 위해 사용했던 이 도구들이 이제 다시 본래의 용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님 설마, 상철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혜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전에 그 미소, 광주 제1파 부두목 시절의 그 무시무시한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생긴 작은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고 눈은 매서운 독수리의 눈처럼 빛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정혜 씨는 그렇게 말하고 대성각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중국집 주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광주를 주름잡던 제1파 부두목의 위엄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빨랐으며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와 웍이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요리 도구가 아닌 무기로 보였습니다. 정혜 씨는 시장을 천천히 걸어 청년단이 자주 모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보고 놀란 눈빛으로 수군거렸어요. 모두가 그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깨어난 제1파 부두목의 기운이었죠. 상인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조용히 비켜주었고 몇몇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게 정말 정혜 누님이 맞나요? 드디어 움직이시는군요. 저 걸음걸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혜 씨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청년단은 시장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상처를 때린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맥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시장의 새로운 주인인 것처럼 뽐내고 있었죠. 그 국밥집 아저씨, 처음에는 꽤 강하게 나왔는데 몇 대 맞고 나니까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 태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함께 웃으며 맥주를 들이켰어요. 그들은 정혜 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위협적인 기운에 점차 웃음을 거뒀습니다. 할머니, 뭐 찾으세요? 태섭이 건방지게 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의 눈빛을 마주치자 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살기는 태섭도 감지할 수 있었죠. 정혜 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녀의 손에는 긴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자 끝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 햇빛에 반짝였고 손잡이는 오랜 사용으로 반들반들했습니다. 그녀의 다른 손에는 무거운 철제웍이 들려 있었어요. 두 도구 모두 요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치명적인 무기로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상철이를 때렸다면서. 정혜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강인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태섭은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뭐 어쩔 건데요? 그리고 그 국자는 뭐예요? 우리한테 라면이라도 끓여주실 건가요? 태섭의 말에 청년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60대 여성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혜 씨는 번개 같은 속도로 국자를 휘둘러 태섭의 정수리를 정확히 내리쳤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태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국자가 그의 머리를 강타한 순간 태섭의 눈은 크게 떠졌고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뭐야? 다른 청년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는 정혜 씨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정혜 씨는 재빠르게 몸을 틀어 피하고 웍을 던졌어요. 무거운 철제 웍이 청년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웍이 날아가는 속도와 정확성은 마치 전문적인 무술인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미쳤나? 나머지 청년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어요. 그녀는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며 청년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국자는 그녀의 손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죠. 정확히 급소를 노리는 타격은 청년들을 하나둘 쓰러뜨렸습니다. 한 청년이 뒤에서 정혜 씨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눈이 뒤에도 있는 듯 정확히 뒤를 돌아 국자로 그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청년은 숨이 막힌 듯 괴로워하며 쓰러졌어요. 다른 청년은 주먹을 휘둘렀지만 정혜 씨는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한 후 웍으로 그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혜 씨의 움직임은 3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날렵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고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어요. 국자와 웍은 그녀의 손에서 치명적인 무기로 변모했습니다. 뭐야, 저 할머니, 설마. 마지막까지 서 있던 청년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제야 정혜 씨의 정체를 깨달은 듯 했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광주 제1파? 청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혜 씨는 웍을 던져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청년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모든 일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쓰러진 청년들과 홀로 서 있는 정혜 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국자와 웍을 다시 손에 쥐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격렬한 싸움이 아니라 가벼운 운동을 한 것처럼 보였죠.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고 그것은 곧 여러 사람의 박수로 이어졌어요. 시장 골목에 숨어있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정혜 누님이야. 아직 실력이 그대로네. 춘장 누님 건재하시네. 상인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정혜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국자와 웍을 들고 다시 대성각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춘장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아직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정혜 씨가 지나가는 길에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정혜 씨는 미소로 그들의 인사를 받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일이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누님? 상철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대성각에 남아 정혜 씨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기억이 좀 났어. 이제 괜찮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은 감동한 표정으로 정혜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상철은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녀석들이 잘못한 거지. 이제 돌아가서 쉬어. 내일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사해. 정혜 씨의 말에 상철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혜 씨는 다시 춘장을 볶기 시작했고 상철은 조용히 대성각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단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청년단은 더 많은 인원을 모아 시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이 넘는 인원이 검은 티셔츠를 입고 대성각 앞에 모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섭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청년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깨뜨려 버리자. 감히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태섭이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목이나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몇몇은 가게 문을 닫고 숨었고 몇몇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최정혜, 나와봐. 태섭이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청년들은 대성각을 에워싸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발로 차며 정혜 씨를 불렀습니다. 대성각 문이 열렸고 최정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마치 검객이 두 자루에 검을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청년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번에는 끝장을 볼 거야, 할머니. 태섭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올리며 공격 태세를 취했어요. 다른 청년들도 무기를 들고 정혜 씨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청년들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그만두라고 했는데 또 왔구나. 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청년들은 그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좁혀오는 원을 그리며 정혜 씨를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우리 모두를 못 이길걸? 태섭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번 정혜 씨의 실력을 맛본 그는 내심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많은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자비가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고 몸에서는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광주 제1파 부두목의 위험이 완전히 되살아난 순간이었죠. 한번 해볼까? 그 말과 동시에 정혜 씨는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양손의 국자가 마치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어요. 첫 번째 국자가 태섭의 턱을 강타했고 두 번째 국자는 옆에 있던 청년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쓰러졌어요. 정혜 씨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으악! 태섭은 턱을 맞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국자가 그의 턱을 강타한 순간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턱뼈가 금이 간 것 같았죠.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정혜 씨의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가볍고 빨랐습니다. 그녀는 청년들 사이를 유연하게 빠져나가며 국자로 정확히 급소를 공격했어요. 어떤 청년은 머리를, 어떤 청년은 명치를, 또 다른 청년은 무릎을 맞았습니다. 국자는 정혜 씨의 손에서 마치 연장된 팔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러웠지만 공격은 매우 정확하고 강력했습니다. 국자로 찌르고 휘두르고 때리는 모든 동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녀는 한 번도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항상 새로운 각도에서 공격했습니다. 청년 하나가 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정혜 씨는 마치 눈이 뒤에도 있는 것처럼 정확히 몸을 피했습니다. 쇠파이프가 빗나가자 그녀는 재빠르게 돌아서서 국자로 청년의 손목을 강타했어요.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한 청년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정혜 씨는 그에게 다가가 국자로 정확히 목덜미를 쳤어요. 그는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공격은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정확히 급소를 노려 상대를 제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혜 씨는 대성각으로 들어가 웍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철제 웍을 마치 원반 던지기 선수처럼 회전시키며 던졌어요. 웍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 두 명의 청년을 동시에 쓰러뜨렸습니다. 웍이 부딪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고 청년들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런 움직임이 60대의 몸에서 나올 수 있다니. 시장 상인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혜 씨의 몸은 마치 20대처럼 가볍고 유연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녀의 몸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시장에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래된 상인은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춘장 누님이라고 해요. 30년 전 이 동네를 완전히 장악했던 광주 제1파 부두목이셨죠. 아무도 그분 앞에서 말대꾸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중국집을 열었어요. 아무도 그 이유는 모르지만 다들 그분을 존경해요. 젊은 상인은 놀란 눈으로 정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제 왜 모든 상인들이 정혜 씨를 누님이라 부르며 공손히 대하는지 이해했어요.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계속해서 정혜 씨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국자와 웍은 그녀의 손에서 치명적인 무기로 변모했고 청년들은 하나둘 쓰러졌어요. 제발 그만해요. 마지막까지 서 있던 청년이 겁에 질려 물러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정혜 씨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청년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더 이상 정혜 씨를 마주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몸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죠. 정혜 씨는 그를 지나쳐 쓰러진 태섭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섭은 턱을 부여잡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리더지? 잘 들어. 이 시장은 내가 지켜. 다시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키면 국자와 웍이 아니라 진짜 주먹으로 상대할 거야. 그땐 이렇게 가볍게 끝나지 않을 거다. 정혜 씨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 전 부두목의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태섭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간신히 일어나 상처 입은 동료들을 이끌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청년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등 뒤로 상인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이 소동에 시장 상인들은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혜 씨는 담담히 국자와 웍을 들고 대성각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인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정혜 누님 정말 대단해요. 우리 시장을 구했어요. 역시 춘장 누님은 달라요. 상인들의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정혜 씨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의 피로가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만에 옛 실력을 다시 꺼내 쓴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움직임이 빨랐던 만큼 체력 소모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정혜 씨는 정당방위를 했다고요. 남아있던 청년단 몇몇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조사하며 정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는 정혜 씨를 아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시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경찰관은 정혜 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동안 놀라움이 스쳤어요. 마치 오래된 전설을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광주 제1파 경찰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정혜 씨는 미소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따뜻했고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지난 일이에요. 전 이제 그냥 중국집 주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경찰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어요. 혹시 문제가 또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순찰을 더 자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 시장은 이제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혜 씨가 있는 한 어떤 불량배도 감히 시장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혜 씨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대성각으로 돌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춘장을 벗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고 그녀 자신의 마음가짐이 변한 것이죠. 그날 이후 양동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청년단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변한 것이 있다면 대성각과 정혜 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제 상인들은 더 이상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함이 가득했죠. 정혜 누님, 이거 조금 드세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신선한 과일이에요. 누님, 이 옷감 좀 봐주세요. 어떤 색이 더 좋을까요? 정혜 누님, 우리 아들 대학 합격했어요. 한번 축하해 주세요. 상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정혜 씨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정혜 씨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시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정혜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상인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고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여 대성각 입구에 작은 현판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현판에는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는다. 대성각 최정혜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혜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상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 현판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정혜 씨의 삶의 철학이자 시장 사람들이 그녀에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정혜 누님, 이 현판은 우리가 누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시예요. 상철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멍이 거의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상철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혜 씨가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필요 없는데, 정혜 씨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살짝 미소가 맺혀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함이 번져나갔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중국집을 지키며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공동체의 따뜻함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이제 우리 시장은 누님이 지켜주시니 안심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상인들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소속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현판 제막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지만 시장 상인들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케이크와 음료수를 준비했고 정혜 씨를 위한 깜짝 파티를 열었어요. 정혜 씨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상인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런 걸 해주다니 고마워요. 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상인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정혜 씨는 이제 시장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후 양동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더 단합된 모습으로 서로를 도왔고 시장 분위기는 더욱 정겹고 따뜻해졌어요. 특히 대성각은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짜장면을 맛보기 위해 찾아왔죠. 정혜 누님 짜장면이 최고라잖아요. 게다가 국자의 전설까지 있으니 안아볼 수가 없죠.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여전히 묵묵히 웍을 휘두르며 춘장을 볶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진 듯 했습니다. 가끔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상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대성각은 이제 단순한 중국집이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혜 씨를 찾아 상담했고 시장의 중요한 결정도 그녀와 상의했어요. 정혜 씨는 항상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고 상인들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시장 전체에 큰 도움이 되었죠. 어느 날 상철이 대성각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혜 씨에게 물었어요. 누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때 도와주신 거예요? 계속 중국집만 지키셔도 됐을 텐데. 상철의 눈빛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혜 씨가 왜 30년 만에 다시 일어나 싸움에 나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정혜 씨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평화로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 진짜 힘은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걸.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이 주는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제일파에 있을 때는 모든 걸 힘으로 해결했어. 하지만 그건 진짜 강한 게 아니었더라고. 이제 와서 보니 매일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너희들이 진짜 강한 거였어. 정혜 씨의 눈빛에는 과거에 대한 회한과 현재에 대한 깨달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친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 너희들은 내 가족 같은 존재니까.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중국집을 운영하며 그녀는 시장 상인들을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걱정거리,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단지 그뿐이야. 정혜 씨는 다시 웍을 들고 춘장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힘이 넘쳤어요. 상철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우리 모두 누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상철의 말에 정혜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어요. 오직 따뜻함과 지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양동시장은 새로운 계절을 맞아 더욱 활기찼어요.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시장은 봄 기운을 타고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노점상들은 봄나물과 꽃을 들고 나왔고 시장 곳곳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쳤죠. 대성각 앞에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정혜 씨는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드물게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잠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날이네요, 누님. 지나가던 상인이 인사했습니다. 정혜 씨는 미소로 답했어요. 그래, 정말 좋은 날이야.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보고 겪었죠. 주먹을 휘두르며 무서운 부두목으로 살았던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중국집 주인으로 살았던 시간, 그리고 이제 시장의 수호자로 존경받는 시간까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국자 대신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상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활기차게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거지. 그녀의 말에는 오랜 세월이 주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혜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부두목으로서의 삶도 30년 동안 숨어 지냈던 중국집 주인으로서의 삶도 모두 그녀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시장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그리고 상인들의 친구이자 멘토로서의 삶 말이죠. 대성각으로 들어가기 전 정혜 씨는 다시 한번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은 변함없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녀도 이제 이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항상 이 공동체의 일부였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제야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뿐이죠. 오늘도 춘장 맛있게 볶아야지. 정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다시 무거운 웍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무기가 아닌 삶의 도구였어요. 춘장 볶는 냄새가 시장 골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오랫동안 시장 사람들에게 위안과 힘을 주는 향기였죠. 양동시장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보다 오늘의 짜장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그녀가 웍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녀의 다른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 시장 어귀에서 누군가 말썽을 일으키려 할 때면 사람들은 대성각을 바라봅니다. 춘장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 국자를 들고 있는 60대 여성의 모습이 보이면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걱정 마, 정혜 누님이 계시잖아. 이 말 한마디면 모든 불안은 사라집니다. 광주 양동시장의 평화는 국자 하나로 지켜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국자를 든 정혜 씨의 눈빛에는 이제 차가움 대신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정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 공동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게 되는 삶의 지혜란 무엇인지를 말이죠. 힘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정혜 씨의 말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힘입니다. 그분들이 쌓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국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경험으로 단련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자신만의 힘 말이죠. 그리고 그 힘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정혜 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필요할 때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양동시장 대성각에서는 춘장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